예, 감사합니다. 스케줄로 인해서 부득이 온라인 발표를 하게 되어서 사과드리고요. 지금 오늘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의 김석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지올라이트 멤브레인 리액터 고온에서의 프로페인 탈수소화를 위한 멤브레인 리액터입니다. 지금 멤브레인 잠시 설명드리면 이제 멤브레인 아시다시피 이제 믹스처를 분해할 수 있는, 분리할 수 있는 물리적인 막인데요. 그래서 두 개의 상을 이제 셀렉티브한 트랜스포트로 이제 분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사용했을 때의 이제 장점으로는 이제 연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 소모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중류탑이나 이런 공정들의 앞뒤로 쓰일 수 있는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는 공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업스케일이 쉽고, 그리고 이제 따로 첨가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멤브레인의 단점으로는 이제 파울링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물질들이 시간의 변에 따라서 쌓이게 되는, 멤브레인 막에 쌓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멤브레인의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리고 셀렉티비티와 플럭스가 서로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멤브레인은 이제 세라믹 멤브레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멤브레인은 이제 마이크로 포러스 멤브레인, NF 멤브레인. 그래서 이 멤브레인 포어 사이즈가 2나노미터보다 적은 멤브레인을 알루미늄 소포트에 합성시켜서 이 멤브레인을 고온 반응과 분리해 사용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프로페인 탈수소화 반응은 이제 프로필렌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중요한 반응이고요. 그래서 이 폴리머리제이션이나 어떤 올게닉 신터시스 프로세스에 많이 사용이 되는 흡열 반응, 그리고 평형 한계가 있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고온 저압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높은 액티비티, 높은 스테빌리티, 높은 셀렉티비티가 요구됩니다. 이번 연구에서 멤브레인 리액터를 이제 개발했는데, 이제 원리로는 멤브레인을 이제 리액터 안에 설치했죠. 그래서 membran이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에 있고, 멤브레인 위쪽에 이제 충매를 이제 뿌려서 위치시켰죠. 그래서 피드로는 이제 퓨어 프로페인 100% 프로페인을 공급했고, 이제 이 PDH 반응, 프로페인이 프로필렌과 수소로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이 이제 충매에서 일어나고, 멤브레인 자체는 수소 선택적으로 만들어서 멤브레인 포미에이션이 멤브레인을 거쳐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제 리텐테이크 사이트로 프로필렌이 이제 진행돼서 이 프로페인 전환율이 평형 전환율을 넘어서는, 이제 수소가 점점 이제 포미에이션이 일어나면서 반응이 좀 더 생성물 쪽으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프로페인이 소모가 될 수 있고, 좀 더 많은 프로페인과 수소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프로필렌을 얻을 수도 있고, 수소를 얻을 수도 있고, 이제 그게 원 스텝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이 반응 자체가 이제 고압이다 보니까 이상적인 멤브레인으로는 높은 수소 선택도, 높은 수소 퍼미언스, 그리고 롱텀 스테빌리티가 이제 필요한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이상적인 멤브레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후보로는 메탈릭 멤브레인, 팔라듐 멤브레인이 이제 굉장히 좋은 수소 선택도를 가지고 있는데 고온에서 약간 그 깨지는 문제가 있고 메탈릭 멤브레인 같은 건 좀 비쌉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로는 이제 에이모퍼스 실리카 멤브레인을 이제 케미컬 베이퍼 디포지션이나 소울젤로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역시 굉장히 높은 수소 선택도가 있지만 고온에서 좀 불안정하고 피해도 약합니다. 세 번째 후보로는 이제 크리스탈린 지올라이트 멤브레인인데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탄소와 실리콘, 탄소 실리콘이 이제 연결돼서 그 멤브레인 코어를 형성하고 이제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가령 그 산소 개수가 8개인 경우는 이제 LPA로 불리고요. 산소 개수가 10개인 경우는 좀 더 코어 사이즈 비공 크기가 커지고 이제 MFI로 불리고 산소 개수가 12개인 경우는 좀 더 코어 비공 크기가 커지면서 FAU로 불립니다. 이게 상당히 유니폼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 고온과 어떤 그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로서 MFI와 사포, 떠리포 이런 멤브레인이 있어서 이 멤브레인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 제올라이트 멤브레인이 높은 수소 선택도를 가질 수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프로페인 전환율과 프로필렌 셀렉티비티가 증가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나 서포티드 MFI 지올라이트 멤브레인을 고온 프로페인 탈수소와 반응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리터처 리뷰에 따르면 보통 그 멤브레인이 없는 경우 이제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이 평형 한계가 멤브레인 없는 경우, 그러니까 팩트베드 리액터 같은 경우는 그 프로페인 전환율이 그 평형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36대 30, 34대 20대. 메탈릭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팔라딘 멤브레인 리액터들이 이제 연구가 된 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환율이 이제 평형 전환율보다 살짝 높습니다. 23대 27, 34대 50, 21대 26. 그래서 굉장히 적은 개수의 지올라이트 멤브레인 리액터가 연구된 것을 알 수 있어서 그 지올라이트 멤브레인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멤브레인이 이제 합성하였는데요. 그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실리카 알루미나 서포트를 이제 그 커머셜리 어베일러블한 서포트를 사서 이제 이게 2.5cm 지금 그리고 두께가 한 1mm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큰 기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 내노미터 정도의 이제 기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매크로포러스한 물질인데 이 서포트 위에 왼쪽 위를 보시면 그 알게인 실리칼라이트 내노파티클을 합성해서 저 서포트 위에 그 코팅을 했습니다. 이제 딥 코팅이라고 불리는데 이거를 이제 시긴 메터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제 이 지올라이트를 직접적으로 서포트에 합성을 하게 되면 그 어피니티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좀 이제 크랙이 나거나 좀 완전하게 디펙트가 생기거나 하기 때문에 이제 지올라이트 멤브레인과 서포트 사이에 이제 네노 파티클을 코팅하는 걸 이제 세컨더리 그로프 메터드라고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팅된 이 시드가 코팅된 서포트를 신터시스 솔루션에 집어넣고 보온과 150도 17시간 합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씻어준 다음에 이제 템플레이트라고 해서 이 TPOH 이 물질이 멤브레인 비공에 위치해 있습니다. 멤브레인 코어 채널에 위치해 있어서 이걸 태워줘야 돼요. 그래서 보온 550도 6시간 이제 태워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이크로스코픽 이미지를 보시면 이 위에는 멤브레인을 이제 잘라서 사이드 뷰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쪽에 알루미늄 서포트가 있고
위에 쪽에 멤브레인, 그 MFI 구조의 멤브레인이 7마이크론 두께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7마이크론이면은 이제 사람 머리카락이 한 40대 50대 얇은 굉장히 얇은 레이어의 멤브레인이 형성된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탑 뷰로 보시면 이제 멤브레인 폴리크리스탈린 매테리얼이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멤브레인을 리액션 전에 이제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먼저 수소랑 프로페인 믹스처를 만들어서 50대 50 만들어서 그 멤브레인을 투과시켰어요. 이 멤브레인이 수소 선택도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X축은 이제 온도고, 이제 Y축은 이제 선택도, 수소 선택도, 오른쪽 Y축은 퍼미언스인데요. 이제 선택도를 보시면 이제 선택도는 이제 검은 플랫인데 선택도가 이제 저온에서는 1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프로페인이 더 선택도가 높습니다. 그 저온에서, 상온에서. 왜냐하면 이제 그 프로페인이 저온에서는 흡착을 하기 때문에 멤브레인 MFI 코어 기공을 막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통과하지 못하는데 온도를 이제 올려줌에 따라서 그 상온에서 600도까지 서서히 올려줌에 따라 그 수소가 이제 또 작고 빨리 움직이는 수소가 이제 더 선택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셀렉티비티가 1보다 작다가 이제 600도 정도 가게 되면 거의 한 5.7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MFI 멤브레인이 수소 선택도가 있구나라는 것이 알았고요. 멤브레인 이제 퍼미언스도 이제 그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이제 수소와 프로필렌을 섞어서 실험을 한 결과 비슷한 트렌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을 그 고온 반응에 사용하였습니다. 멤브레인 리액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가스 서플라이, 그리고 멤브레인 모듈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GC를 둬서 이제 그 가스 컴포지션을 모니터링 했고요. 그러니까 처음 보여드린 것과 같이 MFI 멤브레인을 위치시키고 가스킷으로 이제 그 실링을 하고요. 위에 플라티늄 멤브레인, 플라티늄 캐탈리스트를 뿌려줬습니다. 캐탈리스트 촉매층을 이제 형성을 해줬고요. 그래서 멤브레인 위쪽으로는 죄송합니다. 이게 프로페인입니다. P3 프로페인이 이제 들어오고 pKH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프로페인이 프로필렌과 수소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수소가 가장 작고 프로페인이 4나 4.3 앵구스트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 자체는 크기가 5.6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작은 수소가 좀 더 선택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서 이 멤브레인 이제 그 수소 퍼미에이션이 그 멤브레인을 건너서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멤브레인 밑에 쪽으로는 수입가스, 아르곤 가스를 써서 좀 더 이 드라이빙 포스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이제 멤브레인 리액터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리액터 자체는 고온에서 이 600도, 600도 그리고 고온 고압에서 이제 상황에서 그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험과 같이 이 멤브레인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5cm 기름이, 그래서 굉장히 작은 멤브레인 리액터이기 때문에 멤브레인 자체에서 이제 팩트베드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라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해줬고, 매스 밸런스를 취해서 feed in, permeate, and retentate out로 이제 매스 밸런스를 취해서 그 실험 결과와 이제 비교를 하였습니다. 실험 조건으로는 이제 온도는 500도에서 600도, 스페이스 밸런스티 0.6에서 2.2, 그리고 리액턴트랑 스윗가스 이제 플로우 레이트 조절하였고요. 플라티늄 캐탈리스트는 이제 시그마 알드리치에서 사서 뿌려줬습니다. 여기. 그리고 리액션 프레셔, 피드 프레셔는 상압에서 이제 5기압까지 했고, 모델링 조건은 좀 더 플렉스블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늘려줬습니다. 500도에서 800도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이제 비교를 했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모델링과
실험을 비교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빨간 라인은 이제 멤브레인 리액터고요. 파란 라인은 멤브레인이 없는 팩트 베드 리액터입니다. 그래서 멤브레인이 있는 경우는 이제 이 점선보다 더 위에 있죠. 점선은 이제 평형 한계입니다. PDH, 프로페인 탈수소와 반응의 평형 한계가 이제 점선이고요. 멤브레인을 썼을 경우는 모델링이나 실험이나 둘 다 평형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멤브레인 쓰지 않은 경우는 평형 한계를 이제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과 이제 보시면 실험과 그 모델링에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그 모델링 결과가 조금 높게 나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 멤브레인 자체가 이제 퍼미언스가 떨어지기 때문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멤브레인이 없는 경우는 실험 결과가 모델링보다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프로페인이 보온에서 들어갔었을 때 프로필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에테인 아니면 아이소뷰테인, C2, C4, C5 이렇게 사이드 리액션이 일어나서 반응물이 일어나서 이제 좀 더 많은 프로페인이 소모되기 때문에 실제 실험을 했을 경우는 모델링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래서 그런 갭이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멤브레인 리액터를 썼을 때의 결과인데요. 왼쪽 그림 보시면은 온도를 550도에서 650도 증가시킴에 따라서 이제 평형 한계는 이제 가운데 점선이고 빨간 선은 멤브레인 리액터가 이제 이 파란 선 멤브레인 쓰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높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좀 더 많은 하이드로젠 수소가 더 멤브레인 통해서 투과가 되고요. 그리고 pH 리액션 레이트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컨버전 프로페인 전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좀 더 많은 프로필렌이 형성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 그림은 프로필렌 셀렉티비티와 프로필렌 일드인데 빨강은 멤브레인이 있는 경우, 파랑은 멤브레인 없는 경우 역시 더 많은 프로필렌이 생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멤브레인 리액터의 이제 장점일 수 있죠. 두 번째 조건은 스페이스 벨로시티를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벨로시티가 높은 경우는 리액턴트가 짧게 머무니까 전환율이 낮고 스페이스 벨로시티가 낮은 경우는 리액턴트가 좀 더 오래 머무니까 컨버전 전환율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트렌드가 발견이 됐고 마찬가지로 멤브레인 리액터 빨강이 이 평형 전환율과 팩트베드 리액터의 결과보다도 더 높게 나온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역시 수소가 멤브레인을 투과하면서 PDH 리액션을 좀 더 오른쪽으로 밀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로필렌 셀렉티비티와 일드도 같은 추세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위플로우는 이제 멤브레인 아까 그 그림에서 멤브레인 밑에 쪽, 멤브레인 바닥 쪽, 퍼미에이트 쪽에 이제 쓰는 이제 가스, 아르곤 가스를 썼는데 이제 스윗 가스의 플로우 레이스를 늘려주면 그 수소의 부분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프레셔 디퍼런스 델타 P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수소가 멤브레인 어크로스 더 멤브레인 좀 더 이제 투과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드라이빙 코스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수소가 멤브레인으로 투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르곤 가스를 20에서 40ccm으로 늘려줬을 경우 역시 프로페인 컨버전이 40원적에서 50 가까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필렌 셀렉티비티와 이도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결과는 저희가 이 리액션 압력을 이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를 보시면 이 PDH 리액션 자체가 부피가 증가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압력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플롯을 보시면 이 전환율과 압력인데 파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환율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피 증가 반응에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반응이 왼쪽으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멤브레인이 없는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는데 빨강은 멤브레인 리액터를 사용했을 경우인데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 많은 수소가
추가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리액션을 좀 더 생성물 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겨주게 되는,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도 이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프로페인 전환율이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600도씨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고요. 그 멤브레인 리액터가 평형 전환율과 멤브레인 없는 경우를 다 넘어서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필렌 셀렉티비티가 일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메타네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제 부반응물인데 이제 별로 이게 중요한 부반응물인데 이게 메타네이션이 좀 억제되는 방향을 원하는데 멤브레인 리액터 같은 경우는 이제 솔리드 라인이고 멤브레인이 없는 경우는 이제 그 엠프티 라인인데 이제 멤브레인 리액터 같은 경우는 이 메타네이션 반응을 보시면 이 수소가 그 리액턴트입니다. 그 메테인을 만들어내는 리액턴트인데 멤브레인 리액터의 경우에는 수소 자체가 그 멤브레인을 투과해서 나가기 때문에 좀 더 적은 양의 리액턴트가 공급이 됩니다. 따라서 메테인 셀렉티비티가 멤브레인 리액터의 경우 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다시 이제 또 다른 멤브레인 리액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테네이션이 이제 억제되는 장점이고, 그래서 600도, 500도 모두 멤브레인 리액터 더 낮은 메테인 셀렉티비티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B는 리액션 레이트랑 포메이션 레이트를 이제 비교해 놓은 건데요. 이제 이건 이제 경향을 보기 위한 건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스페이스 벨러시티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퍼미에이션 레이트는 그대로 있는데 리액션 레이트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B 레이쇼가 떨어지는 걸 알 수 있고,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퍼미에이션 레이트이 굉장히 높이 수소 투과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B 리액션 오버 퍼미에이션 레이트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이용해서 이제 리액션 온도와 압력을 이제 3D 플롯으로 그려본 건데요. 그래서 예상하시다시피 온도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프로페인 컨버전이 다른 스페이스 벨러시티에서 둘 다 이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 카트는 멤브레인 리액터, 위에 카트는 이제 멤브레인이 없는 리액터, 밑에 그림들은 멤브레인 있는 경우를 비교했었을 때 이제 멤브레인 리액터 길이에 따라서 멤브레인이 없는 경우는 프로페인 컨버전이 gradually 하게 이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멤브레인 리액터 같은 경우는 프로페인 컨버전 전환율이 굉장히 rapidly 굉장히 급속하게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y-axis를 보시면 35% 이제 100%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리액터 좀 더 급격하게 프로테인 전환을 볼 수 있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압력과 멤브레인 면적에 따른 영향을 이제 보여주는 모델링입니다. 또 결론적으로 이제 지오라이트 멤브레인 리액터가 프로페인 탈수소화 반응 보험에 사용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플라티늄 캐터리스트를 사용하였고, 멤브레인 리액터를 사용했을 경우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와 평형 전환율을 넘어서는 것으로, 그래서 맥시멈 49%의 전환율 그리고 97%의 셀렉티비티, 프로폴린 셀렉티비티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그룹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포팅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는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예, 좋은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오버돼서 그냥.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질문 하나 정도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그냥 하나만 이게 MFR을 쓰셨는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좀 더 구멍이 작아지면 더 좋아지나요? 뭐 MFI가 꽤 이렇게 분리도가 좋긴 한데 혹시 다른 뭐 제올라이트 구조를 사용하시는 거 안 해보셨는지? 예,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코어 사이즈가 지금 이제 5.6 앵그스트롬으로 수소랑 프로테인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제 멤브레인 코어 사이즈가 좀 더 수소에 가깝게 작아지면 좀 더 높은 수소 선택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더 높은 이제 전환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포 34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공 크기가 3.8? 예, 그래서 3.8 앵구스트롬이라서 좀 더 이제 높은 수소 선택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사포 같은 경우는 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MFI를 이제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예, 오늘 좋은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김석식 교수님 발표를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로